나는 저 부모들과 달라.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우리 애는 달라. 우리 애는 안 저래. 우리 애는 안 아파. 안녕하세요. 소마입니다. 감사하게도 대치동 1편을 올리고서 되게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어요. 제가 한 어제까지 올라온 댓글들을 거의 다 읽었거든요. 그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대치동 영상을 올리고 제가 느낀 점 혹은 또 사유했던 점들을 시작으로, 그 챕터를 시작으로 총 4개의 챕터로 이야기를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영상 올리고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일단 나의 말과 글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아야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말의 무게, 활자의 무게, 그런 것들의 무게를 감각하고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영상이나 글이 대치동의 학생들 전체를 아우르는 또 하나의 편견으로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기이한 사교육 문화가 비단 대치동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또한 댓글을 보고 좀 많이 인식을 하게 되었고요. 또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은 아직까지도 사회에 정말 뿌리 깊게 내재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영상의 댓글에서조차 학원 정보나 공부법 이런 것들을 나누는 댓글들이 있다는 것이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저의 멘탈을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감사하게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댓글창에서도 이런 댓글 보시더라도 너무 영향받지 마세요. 뭐 이런 댓글이 달린다거나, 제 지인분들도 저의 정신건강을 굉장히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감사하게도 많았는데, 모두 일단 우선 감사합니다. 그런 걱정 너무 감사하고요. 영향을 아예 안 받았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 나름대로 낸 결론으로는 저는 제가 끼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에 집중하는 삶을 살 거고요. 그런 삶이 제법 마음에 듭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당연한 것이 남에게 당연하지 않을 때 필연적으로 좀 묘한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묘한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넘나들어서 그게 누군가한테는 신기함일 수도 있고 불쾌함일 수도 있고 또 그것과 반대되는 것들과 가까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많은 것들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감히 이해할 수 없듯이 누군가도 저를 이해하기 어렵겠죠.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불행에 대한 비교나 경쟁을 하고자 한 영상이 절대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의 고통이 저희 것보다 못하다는 말을 하고자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 더불어 저의 고통이 다른 누군가의 것들보다 중요하고 우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것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개인이 느끼는 어떤 고통에 대해 섣불리 짐작하거나 함부로 견주려는 시도를 하면 안 되기에 저는 더더욱이 제 이야기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영상입니다. 두 번째 챕터로는요, 앞서 말했던 것 중에 간단하게 정신질환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두 번째 챕터는 정신질환, 특히 우울증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는 의사도 아니고 심리학이나 정신의학 이런 걸 정식적으로 공부한 사람도 전혀 아니고 그저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제가 정말 공감하던 드라마 대사가 있거든요. 그게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라는 드라마에 오리나 환자를 맡게 된 정다은 간호사 주인공이
그 오리나 환자가 왜 아픈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아픈 거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옆에 있던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뭔가를 넘치게 가졌다고 해서 정신병에 안 걸리나? 반대로 뭐가 부족하면 정신병에 걸리고? 아마 오리나님은 아프다고 했을 때마다 그런 말을 들었을 거야. 너 같은 애가 뭐가 부족해서 아프냐고. 저도 많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나 정도면 감사하며 살아야지.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지. 제가 고등학생 때 필통에 붙이고 다녔던 문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거거든요. 읽어드리자면, 수험 생활은 나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고마운 시기이다. 어차피 꼭 지나쳐야 하는 시기라면 지금에 감사하며 많은 것을 느끼며 살자. 이 문장을 플래너에도 정말 자주 적었고, 보이는 곳마다 되게 감사하며 살자라는 말을 많이 적어놨었거든요. 많이 하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나는 뭐가 부족하다고,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나 정도면 감사하며 살아야지. 난 주어진 거에 감사하며 살아야지. 부모님의 기대, 압박, 이런 거 다 내가 견뎌낼 몫이다. 다 내가 감사하며 견뎌내야 된다. 그래서 꼭 좋은 성과를 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스스로도 우울함을 느끼는 것을 검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감히 우울해도 되나? 그런 것들에 더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너무 배부른 소리 하나? 나 이 상황에 감사하지 못하나? 라며 스스로를 계속해서 스스로의 감정을 검열하게 되는 게 좀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아팠고요. 아프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런 지원을 받고 있고 이런 기대를 받고 있고 그간 잘 했잖아. 나 지금 아프면 안 돼. 지금 아파선 안 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 무언가를 넘치게 가졌다고 정신병에 안 걸리나? 반대로 무언가가 부족하면 정신병에 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정신과는 마음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오는 데야. 뼈 부러지면 정형외과 가고 감기 걸리면 내과 가는 거하고 똑같아. 누구나 언제든 약해질 수 있는 거니까. 누구나 언제든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생분들이 계시다면 본인의 심리적 고통을 외면하거나 검열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또다시 이어지는 말인데요. 제가 저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은 남의 고통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남의 고통을 함부로 재단하거나 다른 무언가에 견주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더더욱 제 이야기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챕터 3번째, 저의 대치동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그 첫 번째 영상에서 오후 10시 이후에 커튼을 치고 그 독서실처럼 만들어서 학생들을 넣어놓고 공부를 계속 시킨다. 학생들을 붙잡아 놓고 이 내용을 듣고 되게 충격받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이제 같은 친구들 그 사실을 충격받아 하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저희한테는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아, 이게 당연하지 않은 거구나.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나에게 당연했던 게 당연하지 않을 때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저 또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몇 가지 다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직보라고 부르죠. 직전 보강. 이제 학생들이 저희 학년에 전교생이 400명 정도 되었는데 한 200명 정도는 국어학원에 A 학원을 다니고 한 반 200명 정도는 국어학원에 B 학원을 다니고 약간 이런 게 정해져 있었어요. 내신을 수업하는 학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큰 학원, 메이저 학원 같은 게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직전 보강이라는 게 시험 전날 그 수강생 전원을 한 교실에 앉혀놓고, 그러니까 200명 정도를 한 교실에 앉혀놓고 이제 쪽집 결과 같은 걸 하는 거죠. 시험에 뭐가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찝어주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또 찝어준 게 나오면 이제 적중률 100% 이러면서 또 이제 광고를 하고, 그렇게 되면 200명 정도가 한 강의를 들으러 가야 되잖아요. 한 날 1시에 하는 한 강의를 들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그 직보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다 달려갔어요. 이게 저희 학교가 있고 쭉 가면 학원이 있었는데 그 학원을 향해서 진짜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모두가 가방을 메고 있을 때 달려가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달려가는 타입, 버스 타고 가는 타입, 부모님이 학교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차를 가지고 대기하고 계시다가 학생이 나오면 학생을 태워서 이제 학원으로 이제 라이딩 해서 내려주는 타입, 뭐 이런, 그렇게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이 정말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학생 때도. 그래서 꼭 대치동 영화를 만들면 내가 이 장면, 이렇게 달려가는 장면, 이렇게 학생들이 무산행처럼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진짜. 한 곳을 향해. 그 달려가는 장면을 위에서 드론으로 이렇게 쫙 찍으면서 시작을 해야겠다. 이런 상상을 하며 저도 같이 달렸습니다.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그랬던 경험이 있고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내신 학원들은 이렇게 가는 학원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A 학원, B 학원 이렇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보통 한 2개 정도로 큰 학원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A 학원에서 찝어준 게 있고 B 학원에서 찝어준 게 있고 이게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공유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었나 봐요. 학원 자료를 공유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학원에서 그 자료 공유를 막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냐면, 그 자료에다가 A4 자료잖아요? 거기에다가 반투명하게 학생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프린트를 해요. 그 말은 즉슨 이렇게 제 자료에는 모든 페이지마다 제 자료에 소마라고 이렇게 크게 반투명하게 적혀 있는 거죠. 그 사유가 뭐냐면, 이제 복사를 해서 자료를 돌려보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걸 금지하려고 반투명하게 이름을 각인을 시켜놓고, 그러면 이제 복사를 하면 그 반투명한 것도 같이 복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학원 정보 유출, 그러니까 자료 유출이 확인이 되면 그 학생 이름이 같이 확인이 될 거 아니에요. 반투명하게 인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 학생을 학원에서 강제로 퇴출시키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거의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학원마다 자료 다툼이 정말 많았어서 자료만 받고 가는 학생들도 있었고 수업은 듣지 않고, 뭐 그래서 그런 게 있었네요. 그래서 대형 강의 앞자리 다툼은 그냥 많았고, 줄 많이 섰고, 뭐 부모님들도 새벽에 나가서 줄 서시고 그런 분들 많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이걸 이상하다고 못 느꼈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상담 선생님이 제 얘기를 듣고 되게 충격받으신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저는 제가 공부를 할 때 그 스터디 플래너 쓰는 거 있잖아요. 모트모트를 썼거든요, 저는. 그 모트모트 스터디 플래너 맨 앞장에 학원비 영수증을 이렇게 다닥다닥 다 붙여놓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걸 보고 잠을 깨려고.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얼마를 쏟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잠이 와? 지금 내가 자면 안 돼. 나 기필코 더 공부해서 지금 잠 깨서 잠 줄여서 공부 더 해서 좋은 성적 받아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고등학생의 제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게 별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상담 선생님이 이 얘기를 들으시더니 이러시길래 이게 이상한 거구나 를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수증 얘기가 나와서 이어지는 마지막 4번째 챕터인데요. 이 챕터는
부모님들께서 꼭 들으셨으면 하는 챕터인데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성인이 된 후에도 종종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언제 공부시킨 적 있냐? 너가 스스로 한 거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근데 할 수밖에 없이 만드셨잖아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쯤에 부모님 사이가 좀 안 좋아지신 걸 저희가 느꼈거든요, 초등학생 때. 그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에 한번 그 모든 과목을 다 맞은 적이 있었어요. 시험에서. 초등학교 시험에서. 한 10과목 정도였는데 그냥 그걸 다 맞은 적이 있었어요. 올백이라고 하죠. 그때 그 성적표를 가져가서 보여드리는데 집안이 너무 화목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따뜻한 말들만 오가고 문제될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생각을 해버린 거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공부 잘하고 내가 성적을 잘 받아내면 우리 집의 평화가 유지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때부터 저는 좀 강박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어쩌면 나는 너한테 공부 별로 시킨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말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은 알고 있고, 이처럼 공부를 할 수밖에 없이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저 부모들과 달라.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우리 애는 달라. 우리 애는 안 저래. 우리 애는 안 아파. 섣불리 감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다른지.